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7회입니다. 자, 고구려 역사를 연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요때까지는 무슨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연맹국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대 주몽, 동명왕, 2대 유리왕, 5대 왕까지는 어때요? 연맹국가지. 그러다 6대 무슨 왕 때부터? 야, 태조왕 때부터 6대 태조왕 1세기 중엽부터 2세기 중엽까지 93년을 왕한 무시무시한 형님 태조왕 때부터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고 그 전에 이제 소노부에서 왕위를 이어갔죠. 왕이 선출되던 시대입니다. 자, 가나다라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한이 설치한 군현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땡이죠.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다. 어디로 봅니까? 언제로 봅니까? 낭낭이죠. 낭낭을 쫓아내는 게 언제야? 313년. 누구? 미천왕. 그렇죠. 311년에 어디 차지했다고요? 서한평. 313년에 뭐? 낭낭. 314년에 뭐까지? 대방까지. 아니, 대방이 살면서 대방을 모르면 어떡해. 여기가 신대방 아닌가? 여기 지하철 여기 뭐예요, 여기? 신대방 삼거리역 아니에요? 아, 신대방. 저쪽 가면 신대방, 이쪽 가면 장승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신대방 아니야. 대방에 살면서 대방을 모르면 어떡해. 신대방도 대방이겠지. 아니야. 그 대방은 아니겠지? 참. 진짜인 줄 알았어. 주여. 1번 틀린 겁니다. 나.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 했다. 어디라고요? 어딘지 알아야 돼? 홀본 또는 뭐라고 하죠? 졸본이라고 하죠.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식량이 부족하였으므로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편의들을 진출하고자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오늘날 여기로 추정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오녀산성. 오녀산성. 나올 수 있어요. 다 고려가 동해안에 소금, 어물 등을 조달할 게 됐다. 그렇죠? 북옥조를 병합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유화 부인은 동부에서 죽었고 유리가 엄마 예씨와 함께 부에서 고구려로 옮겨오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보 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 비류와 온조가 바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비류 온조는 어때요? 엄마 소손을 모시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가 되는 겁니다. 고구려 일부 세력이 한강 유역으로 남하했다. 그렇죠. 일부 세력은 바로 비류와 온조.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 갑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왕 18년에 사신을 파견해서 표문을 올렸다. 저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부여 계통임을 백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처한다. 왕조의 성씨 부여씨. 그 다음에 여기 계로왕이 보낸 국서에 나와 있고 또 하나 533년에 성왕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를 옮기면서 국호도 남부여라고 고친 거. 자, 그래서 가는 백제 무슨 왕이야? 계로왕이 맞고요. 나는 사유 누구야?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어떻게 됐죠? 죽죠. 예. 우리 조상 수가 이때 수는 근구수예요. 예. 근초왕 아들이잖아요. 머리를 베어 효시했다. 이건 뻥인 것 같고요. 예. 흐르는 화살 유시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라블라블라 그랬다가 폐하 효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뭐야? 472년이죠. 시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출제자라면 요 사료를 준 다음에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 것 같아요. 472년 몇 세기? 5세기 후반. 백제 무슨 왕이? 계로왕이 어디에? 북위에 보낸 국서. 요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뭐죠? 바로 장수왕의 한성 공격으로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사망하고 한강 유역을 이제 고구려가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4세기 후반이라는 거.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백제왕은 근초공왕이다. 맞죠? 자, 북위 황제인 라는 가왕의 요구대로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 편지를 장수왕에게 토스해 준다 그랬어요. 예. 우편배달부, 메일맨, 예. 효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옳지 않은 거. 자, 발해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자, 수도로 전해진 순서는 제일 먼저 어디야? 동모산이었겠지. 동모산에서 어디라고요? 중경.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 뭐라고요? 상경, 가로 가죠. 나에서 가로 갈 때 755년 무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상경이 다시 어디로 간다? 동경으로 간다. 780년대 후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동경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 상경으로 간다. 이건 언제라고요? 성왕 때고 79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동경은 누구라고요? 문왕 때고요.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가는 건 성왕 때. 순서 아셔야 됩니다. 순서는 나, 가, 다, 가. 맞네요. 가, 당의 장한성을 모방하여 특히 직사각형의 내성과 외성, 주작대를 만들었다. 그렇죠? 당연하죠. 조방을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익혀두시고요. 나에서 가로 천도한 왕은 나에서 가로 천도한 왕은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 중경에서 상경으로 간 사람 누구라고요? 문왕이잖아. 남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할 때 이거 누구야? 선왕이죠. 선왕은 본명 뭐? 대인수. 문왕은 뭐? 대흠무. 자, 문왕의 연호는 뭐야? 대흥보력. 선왕은 건흥. 건흥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뭐랬어? 선왕은 대종이 아니라 대종의 동생 대야발의 후손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분의 말가를 복수하고 요동으로 진출한 건 누구다? 선왕이다. 5경 15부 62조 완성된 것도 선왕이다. 이런 거 머릿속에 지난번에 풀면서 또 한 번 했어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건 남으로 이건 누구라고요? 선왕 때입니다. 3번이 틀렸고 다 대흠무가 이것을 천도했으면 청비이시면 훈춘 사건도 동경이다. 대흠무가 누구야? 문왕이지. 그래서 중경에서 동경을 옮긴 것도 문왕이다. 맞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4번 가겠습니다. 밑줄 신 이것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것. 자, 관리들의 등급을 정했다. 뭐겠어? 관등. 관리들의 등급을 정한 걸 관등제라고 하죠. 종래 족장적 성격을 띤 다양한 세력 집단이 왕 아래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어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초기부터 권력을 독점하던 각 집단의 최고 귀족 과정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해서 관등제입니다. 그래서 뭐야?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있고 신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찬계열과 비찬계열이 있잖아요. 그죠? 백제 같은 경우는 솔계열과 덕계열 그리고 잡계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백제는 솔솔솔솔 나오고 뭐라고요? 덕덕덕덕 나오고 그 다음에 잡계열이 나오는 거고 신라는 뭐라고? 찬찬찬찬찬 나오고 뭐야? 비찬 쭉쭉 나오는 거고 반면에 고구려는 어때 이게?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섞여서 나오는 게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삼국 중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마련되었다. 관등제가 OX야. X지. 이 사람들아 누구야? 고유왕 때 백제지. 이미 3세기잖아. 고구려는 한 소수리방 무렵 봐야 되잖아요. 예. 삼국의 이업과 간직체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특히 이게 잘 나오는 게 뭐냐고? 골품제잖아요. 신라의 골품제. 관등거. 그래서 골품과 관등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중앙집권체제 정비되는 과정이 나온 거 당연하고요. 신라는 이것을 골품제와 결합하여 운영했다. 그렇죠. 신분제와 관등제를 결합해서 운영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 딱 봐도 봐봐. 기둥 위에 공포가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할까? 다포. 그렇지. 포가 많으니까 뭐라고요? 다포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봅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는데 적합하다. 왜 그렇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지붕의 무게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산할 수 있어야 돼. 이 공포가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지붕의 무게를 분산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적으로 기둥은 굵고 대흘림이 많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주심포지 일반적으로. 주심포.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징전에서도 볼 수 있는 양식이다. 그렇죠? 고려 후기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징전 또 뭐였어? 함경남도 안변의 서광사 응징전. 이것도 뭐라고요? 대표적인 다표 형식입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하여 조선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맞지요? 정답은 그래서 기업, 디귿, 릴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게 글밥이 되게 많죠. 글밥이 많아요. 그래서 예. 우리 문제는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도 상관없어요. 13분 뭐 이렇게 걸려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보다 글밥이 좀 많아서 그래요. 예. 실제보다 글밥이 좀 많죠. 사료를 많이 주고 하니까. 자, 가 봅시다. 가의 왼쪽은 무슨 강이야? 대동강. 오른쪽은 뭐라고요? 원산. 원산만이죠.
나는 왼쪽이 청천강, 오른쪽은 영흥. 다의 왼쪽은 압록강, 오른쪽은 압록강에서 동해안 도련포. 다의 왼쪽은 초산이고 오른쪽은 길주. 마는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라는 오늘날 국경선이니까. 자, 1번. 가에서 나라의 영토 확장은 고려 태조 때의 사실인데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 확보를 했다. 진리입니다. 다는 11세기 중엽 거란과 여진의 치에 방어하기 위해 쌓은 천리장성으로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 도련포.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다고 많이 했을걸? 왜? 이거 틀렸다고 많이 했을걸? 뭐라고? 이거 분명히 뭐라고요? 거란의 칩을 물리치게 쌓았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본교재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거란과 여진. 아니 왼쪽 편은 거란이 있지만 오른쪽 편이 여진이 있다고. 여진 쳐들어오는 건 왜 안 막아야 돼? 맞다니까. 라는 공민왕이 반은좌 정책을 펼치면서 무력으로 쌍성초원발을 공격하며 천려 입에 따라 수박하고 초선과 길주 연결하는 국가의 국경. 맞지? 그런데 봐봐. 2번을 잘 모르겠으면 4번을 봐야지. 명백하게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1번과 4번, 3번은 명백하게 맞잖아. 4번 봐봐. 많은 세종이 거란을 몰아내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어. 사군 육주는 거란이야 여진이야? 여진이지. 세종은 여진을 몰아내고 사군 육준을 개척하여 압록강 두만강 연결한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정했다. 명백하게 틀렸잖아 4번이. 자, 문제 하나 틀리고 이제 하나 얻어야 돼. 그냥 틀리면 의미가 없잖아. 외워야 된다고. 고려 천리장성은 거란만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막으려를 목적했다. 여진도 막기 위해서. 본교재 찾아봐. 이따가 쉬는 시간에 꼭 찾아보세요. 예. 찾고 자기 머리 한 3번 때리기. 살살살살. 그렇게 자꾸 때리다가는 머리 없어지잖아. 7번 봅니다. 밑줄 친 기니디리에 대한 분석을 옳지 않은 것은 문무백관에서부터 부병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과에 따라 전제와 시지를 준다. 블라블라. 죽은 다음에 전부 바쳐야 한다. 이거 뭐야?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고 세습이 아니라 반납의 원칙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부병만은 20세가 참여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 되면 반환하는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 토지를 물려받게 하고 없으면 간문 위에 적을 두었다가 블라블라블라. 기업, 서리, 향리, 군인, 악공은 수조지를 받았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이은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디귿. 간문 위의 최고 지휘관은 도령이었다. 맞아요? 틀려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안 부드럽잖아. 아니 우리가 배웠잖아. 아니 많이 외웠잖아. 고려의 중앙군은 뭐라고요? 2군과 6위라고 배웠잖아요. 간문위는 어디 속하겠어? 그 6위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좌우 위부터 시작해서 간문 위까지 있다고.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 군이 2개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2군 6의 지휘관을 뭐라고 배웠어? 상장군. 또 뭐라고 배웠어? 대장군. 이렇게 배웠잖아.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상장군, 대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있다 그랬지? 무슨 방? 중방. 왜 이래? 그러면 도령은 어디 지휘관이냐? 지방군인데 주현군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주진군이 있지. 그렇지? 그 주진군의 최고 지휘관을 뭐라고 한다? 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날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본문에 있어요. 자, 구분전은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 지급하는 거 분명히 맞는 거잖아요. 한인전은 누구한테? 육품이야 하급관리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한가하게 놀고 있는 인간에게 지급하는 게 한인전이다. 남자는 이건 아들, 딸 다 주는 거거든요. 남자는 관직에 진출하면, 여자는 결혼하면 반납하는 겁니다. 한인전, 뭐 하기 위해서?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 더, 내장전은 목적이 뭐라고요? 왕실경비지. 관청경비는 공예장. 그지?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요? 구분전하고 한인전 헷갈리지 말고 내장전하고 공예전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이런 걸로 잘 물어보니까 기본입니다. 여기서 틀려버리면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8번. 밑줄친 평양에 대하여 잘못 추론한 것은 그랬어요. 평양은 평장사 김영거의 노비인데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부자가 되었다. 이거 뭔 소리야? 아니, 노비인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노비인데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외고노비라는 뜻입니다. 외고노비니까 뭐가 가능해? 자기 땅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권세가 있는 주요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서 나왔네. 천인에서 벗어나서 사는 동정의 표소. 얘기했잖아. 뒤에 두 글자 동정도 없으면 뭐라고 했어? 동정직이라고 했잖아. 실직이 아니라고 했잖아. 산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의 처는 소감 왕원지 집안의 노비인데 집이 가난해서 이 사람이 어이없는 인간이 가족 데리고 와서 노비네 집에 의탁하고 있었다. 평양 후하기로 해야 서울로 돌아가기를 권하고는 몰래 처남과 함께 다 죽여. 그래서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평민을 행사했으니 다행히 여겼다. 고려사에 써있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처남은 도망가서 못 잡았고 얘는 잡혔거든. 자, 집안관에 재판받는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죄를 지어주셨으면 재판받겠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니까. 일정량의 신공을 관청에 납부한다. 뭔 소리야? 일정량의 신공을 관청에 납부할 이유가 없죠. 얘는 무슨 노비야? 공노비야? 산노비야? 산노비지. 관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납부해야 돼요? 주인에게 납부하면 되지.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로 처벌받았다. 자, 기억나야 됩니다. 고려 때는 뭐라고요? 당률이고요. 조선은요? 대명률. 그렇죠. 그럼 왜, 이것만 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려는 그냥 왜 당률 그러고 조선은 왜 대명률이라고 할까? 고려는 당나라를 그냥 당나라로 해서 당률 그러면 돼요. 근데 조선은 절대로 명나라를요. 그냥 명이라고 못 불러요. 앞에 뭘 붙여야 돼? 대. 그래서 조선은 철저하게 명나라에 사대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굳이 뭐 그레이트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명률 그래도 되는데 조선에서는 꼭 대명률 그런단 말이지. 자, 9번 봅니다. 밑줄 친 내용의 직접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덕왕 34년 정월에 김의충을 당나라에 보내어 신년하랬다. 부사 김의 당에서 죽으니 당황제가 격수를 들어 의충이 돌아올 때 당황제가 폐강 대동아 이남의 땅을 하사했다. 성덕왕 34년. 몇 년인지 잘 모르지? 근데 몇 년인지 몰라도 성덕왕 때는 알잖아. 성덕왕. 성덕왕과 발해 무왕이 정말 고마운 게 이 두 양반이 다 같은 해에 죽어. 언제? 737년에 죽거든. 자, 기억날 겁니다.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여러 번 했지. 이 둘이 어때요? 아직 무왕 때니까 둘이 어때요? 무왕은 당과 뭐라고요? 대립이라 그랬잖아. 당과 대립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며 신라와 당나라는 신라가 예뻐서라기보다 이 발해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라와 다시 친밀하게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나라 가는 게 뭐였어요? 이쪽 편에는 누구랑도 손잡고 흑말, 흑수, 말갈. 흑수, 말갈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성덕왕, 신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샌드위치 공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왕은 얘도 때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도 때리고 얘는 기억나잖아. 김유신 손자를 동원해가지고 10만 명의 군대 이끌고 올라왔다가 얼어가 추워가지고 그때 5만 명이 얼어 죽고 다시 돌아갔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막아낸 게 누구야? 무왕이야. 정말 대단하지?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해? 신라가 자기 편을 들어주고 엄청난 희생을 했잖아. 말이 10만이 적은 병사가 아니고 신라 입장에서 5만 명이나 얼어 죽었다는 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원래 우리 당태종 형님이 할아버지지. 당태종 할아버지가 뭐야? 대동강에서 원산마까지 인내해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두 나라가 어때? 사이가 많이 나쁘다. 나당전쟁하면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걸 계기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가 좋아지면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적으로 대동강 이름을 니네 걸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당나라가. 이 배경이 뭐라고요? 나당연합군 결성은 말도 안 되는 삼국 토일할 때 이야기잖아요. 지금 100년 전 이야기고 당이 발해를 협공하기 위하여 신라의 원병을 요청하였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4번 다 헛소리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요거 생각보다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10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매소성 매기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대동강 원산만 국경에서 확장한 건 맞아.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하지만 당나라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줬다는 얘기지. 공식적으로. 그랬다가 성덕왕 요 사건 이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이겁니다. 10번. 자, 다음 사례에서 비판이 대상이 된 국왕이야. 김인현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장소를 시켜 동태를 보아 행동하겠다.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초한 소문이 사회에 퍼지게 됐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속하여 옥에 가두었다. 뿐만 아니라 황제가 자주 칙서를 내려도 구원병을 파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김인년이 뭐야? 몇 년일 것 같아? 김인년, 그럼 1919년인데. 1619년. 1619년. 1619년,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손잡고 명나라와 조선이 광해군이 어때요? 손을 잡고 쳐들어갔지. 누구를? 이때는 후금이지. 그래서 무슨 전투에서? 사르후 전투, 사리호 전투 또는 사르후 전투, 또 부차 전투 이런 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박살이 나는 거지. 이때 장군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 이끌던 장군이 바로 중립외교의 상징 강홍림. 강홍림은 항복을 하는 거잖아. 강홍림의 부장은 전사했지만. 자, 그래서 그게 김인년이고 오랑캐는 누구라고요? 후금입니다. 김인년은 1619년이고 오랑캐는 후금이야. 그러면 중국 사신할 때 중국은 누구야? 명입니다. 자,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된 국왕은 바로 광해군이고 광해군 때 추진한 거. 자, 양척동일법. 했는데? 언제? 바로 직전에 했어. 언제? 효종 때. 인조 때 뭐? 영정법. 양적 동일법 뭐? 효종 때. 세종 때는 뭐? 수등 이척법. 김유계 주장으로 아담 시알이 만든 시연력 채태. 이것도 효종.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이것도 누구야? 효종. 기후약조를 맺어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하고 대일무역 경제한. 이게 1609년이 기후약조야. 1609년. 1609년 누구야? 광해군. 광해군이 1608년에 즉위하잖아. 1608년에 즉위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한 거야. 이원익 한백겸의 건의로. 처음 시행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봄에 8두, 가을에 8두. 그래서 1결당 16두. 최종적으로 1결당 12두. 11번 갑니다. 10번 정답 4번이고요. 11번. 다음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건물 배치도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는 뭘까요? 가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아니 강당 똑같지, 동제, 서재 똑같지. 그럼 차이는 뭐라고요? 그냥 사당이냐, 문묘, 대성전이냐, 그 차이야. 문묘, 대성전은, 문묘는 뭐랬어? 공자님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거란 말이야. 공자님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중앙에는 뭐? 성균관, 지방에는 뭐? 향교. 이거밖에 없어요.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밖에 없으니까 대성전, 문묘가 있는데. 서원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설립자가 자기가 존경하는 학자에 대한 제사입니다. 가는 향촌 사림을 결집,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서원이니까. 가와 나는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나는 맞죠. 향교라고 본다면 나는 맞아. 근데 가는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될 이유가 없잖아. 하나의 촌의 향에도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원은 안동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서원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일. 나는 국립교육기관이었다. 그렇죠. 가와 나에는 청금록, 출석부와 비자. 이건 공통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번. 후이즈히. 그는 본래 당색이 분명하지 않았으나 예송에 참여하면서 한쪽 붕당에서 활약하게 됐으며 중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등 주자 학문 체계와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 힌트죠. 그는 북벌을 주장하면서 엄청 힌트네. 한때 전국을 주도했지만 군사지휘권 통합을 시도하다가 반대파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경신왕굴이 이어졌고 역적으로 몰려 사사되었다. 누구야? 윤휴. 백호 윤휴야. 이 사람은 원래 예나 지금이나 원래 원칙적으로 학자는 정치색을 강하게 띠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붕당색을 강하게 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송 논쟁을 거치면서 결국 어때요? 한쪽 편으로 이제 지금 싸워야 되니까. 혼자서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한쪽 편을 들면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누구라고요? 남인이죠. 윤휴는 남인입니다. 성원의 사상을 계승하고 노장 사상을 수용한 붕당. 누구야? 소론이지. 근데 이 사람 뭐야? 남인이잖아.
효종에게 등용되어 이완 등과 함께 군비 확충 북발 준비했다. 누구야? 양송이라고 그래. 양송. 양송이 누구야? 양송 뭐야? 송송이란 얘기지. 설마 송송 커플 말하는 거 아니겠지? 송중기, 송혜교 이런 거 아니겠지? 누구야? 양송 누구야? 송시열. 아니, 내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도 양송이라고 그랬대서 같은 집안이기 돼. 송시열과 송준기.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목하여 농업길수자인 색경을 저술했다. 누구야? 박세단. 이 사람이 소론이지. 박세단. 중용주회에서 주자학설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했으며 사회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육경과 제자, 백가 등에서 찾으려고 했다. 정답입니다. 명심해야 돼. 성리학의 교조화에 대해서 뭐한다? 반발했잖아. 그래서 육경과 우육경은 네 말은 육경은 원시 육경, 제자, 백가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서라는 건 누가 해석을 해버린 거야. 공자, 맹자의 말씀을 누가 완벽하게 해석해버렸다고요? 주자가. 그래서 그 주자의 학설이 어때요? 공자, 맹자의 말씀보다 더 해석을 더 중요하게 했다고. 근데 그거 어때요? 주자도 사람이니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다시 해석한다. 이게 누구야? 윤유 같은 사람의 생각이었어. 굉장히 똑똑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에 가는 누구야?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가, 인물의 호는 뭐야? 호. 네. 하, 곡, 정제. 그래서 그의 문집이 하곡집입니다. 네, 하곡정제도. 이광사들이니까 나는 누구야? 이긍이기죠. 연려실, 이긍이. 연려실, 이긍이. 호가 연려실입니다. 그 앞에 아버지 이광사다 알아들어 했죠. 이광세호가 원교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잘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교체. 다른 말로 동국진체라고 합니다. 원교체, 동국진체라고 하죠. 자, 이 강화학파의 계보입니다. 이 특징이 있죠. 대부분 다 뭐야? 이시지? 가, 존원, 만물, 일체설 등을 저술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를 왜 얘기하냐면 한 집안의 학문의 형태 뭐라고 해? 가학의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말하자. 불우한 종친들. 가학의 형태. 소론 계열이지. 그러니까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 인정했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맞죠? 나 500여 종의 외국 자료를 이용하여 기사 본말체 A 500여 종의 외국 자료를 뭐야? 한치윤의 그렇지 한치윤의 해동 역사. 아니 연려실 기술을 외국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게 연려실 기술은 어때요?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 야사 정립이야. 왜 중국과 일본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나 이들은 주로 정권에 소외된 남인 계열 아니 뭐라고요? 소론. 그래서 가학의 형태. 소론 계열 가학의 형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 14번 봅니다. 가와 관련된 그렇죠. 와 고부에서 난을 일으킨 후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고부에서 난을 일으킨 이게 뭐야? 고부농민봉기라는 뜻이겠지. 부당하게 증산 세금을 돌려주고 저수지를 부셔버렸다. 이 저수지가 뭘까요? 만석보겠지. 그 어떤 일을 했니? 그것도 돌아갔다. 무슨 일로 다시 난을 일으켰느냐? because 누구 때문이다? 안핵사 이용태 이래야지. 근데 무슨 일로 다시 난을 일으켰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나으니까 1차가 아니고 2차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본 놈들이 경복궁 쳐들어와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는 아마도 정답을 1번으로 했을 것이야. 아니 잘 읽어보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네가 아는 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야 돼요. 저처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출제자들이요. 왜냐면 자, 지금 순서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고부농민봉기잖아. 물론 우리 학계에서 고부농민봉기를 1차 봉기라고 하자라고 주장한 학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부농민봉기는요. 우리 제목이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지. 동학농민운동을 제목으로 지으려면 뭐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요. 동학이라는 종교가 아주 이 운동에 강하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고부농민봉기는 동학교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부농민봉기는 동학이 중심이 되었다기보다는
조병갑이라는 아이에 워낙에 탐과 노릇을 많이 해서 갑질을 많이 해서 그 고부 농민들이었대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그냥 들고 일어난 그냥 일반적인 농민 봉기로 보는 거야. 근데 1차 봉기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이제 조직적으로 동학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동학이 조직적으로 동원됐기 때문에 그걸 1차 봉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학이라는 조직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동원한 1차 봉기는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고부 농민 봉기는 열흘 만에 흩어져 자진 해산했잖아. 근데 정부에서 진상조사단장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을 보냈는데 그 장부사 이용태가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기냐? 농민들에게 다 떠넘기면서 농민들을 막 잡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열이 받아서 동학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봉기한 게 1차 봉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1차 봉기고요. 2차 봉기의 원인은 일본이 경복궁 침입해서 고종을 위협하죠. 내정격을 강요하고 이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뭐야? 1차 봉기. 뭐라고요? 안핵사 이용태. 정답은 4번. 15번. 자,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에 관련된 사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역시 가 쓰고 예, 양반 필라는 근데 가시 찌그러진 걸로 봐서 양반이 자 그리고 단발령 이후인데도 아직도 단발하지 않고 있는 꼰대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백동화의 품질과 상태가 정식 화폐에 준할 수 있는 갑종은 이전 오리의 비율로 새 화폐와 교환하고 이게 뭐야? 1대1이야. 하지만 이에 맞지 않는 을종 화폐는 일전의 비율 5대1로 교환해준다. 형질이 거칠어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병종은 아예 매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병종으로 매수된 게 병종으로 분류된 게 무려 70%가 넘었다. 이게 1905년 메가타가 중심이 된 화폐 정리 사업이다. 일본 제1은행 다다이치 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됐다. 그렇죠. 일본 제1은행이 돈을 찍어 오는 거니까 우리는 화폐 발행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구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 2조치 일으켰다. 이게 왜? 이거 알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정부에서 백동화를 너무 많이 남발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흥선대원군이 장백정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올라가죠.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쉽게 생각해. 지금 정부에서 신사임당 언니를 막 찍어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학원 앞에도 막 뿌리고 막 동네 개들도 막 멍멍 물고 다니고 막 이러면 행복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급 오르겠네요. 좋겠다. 그러면 물가가 어때요? 월급은 오르겠지만 물가도 어때요? 올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야.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폐 제도를 은본위가 아니라 뭐라고? 금본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 1차 가보교육 때 뭐라고요? 은본이었고 화폐 정의사업 때는 금본이야. 일본이 화폐 정리를 명목으로 차관 제공을 강요했다.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 빚이 이자까지 1350만 원까지 되고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예산까지 되면서 안 되겠다. 이걸 갚아버리자는 게 1907년 초부터 시작된 국제보상운동이죠. 대구에서 시작됐잖아. 정답은 3번. 16번. 3.1운동입니다. 숫자만 봐도 머리 아파요. 우리 문과인데 폭력, 비폭력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수학이 아니겠지. 당연히 산수입니다. 폭력 시위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모르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점점 숫자가 돼요? 증가하고 있잖아. 초기에는 북부지방 중심으로 전개됐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북부인지 잘 몰라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가 북부잖아. 숫자가 많잖아. 3월 초에. 맞죠? 4월 초에 전국적으로 시위 횟수가 감소했다. 봐. 4월 초에 어때요? 이건 산수만 하면 되잖아. 점점 어때요? 증가하고 있다니까. 리얼 남한 대토벌 이게 핵심이야. 남한 대토벌이 자행된 지역에서 더욱 빈발했다.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를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문제 출제자는. 남한 대토벌 뭐라 했어? 주로 뭐야? 호남이지. 호남 지역에서 더욱 빈발했다. 어디? 호남 보자. 호남. 니네 동네입니다. 봅시다. 전라. 빈발했어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착해서. 야. 와, 정말 오늘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니네 조상인데? 안 그래서 시작할 것이다. 오빠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할 수 없죠? 아, 많이 아픈 것 같다. 많이 아픈 건 확실하네요. 예. 소희가 죽 먹은 건 많이 아픈 거 맞죠? 야!
왜,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왜 3.1운동 때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가 저조했냐? 이거는 비급해서가 아니야. 생각해봐. 이미 동학농민운동에서 어때요? 굉장히 힘 좀 쓰고 말 좀 하는 사람들 어때요? 다 끌려가고 다 당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남한 대토벌에서 어때요?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어때? 다 당했지. 이제 남은 게 누구야? 임종원 같은 애들밖에 안 남은 거야. 이빨만 남은 애들. 나오세요. 무서워요. 뭐 이런 애들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너 같은 애들이 엄청 줄어든 거라고. 네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갔겠지. 언니 손잡고 나갔을 거 아니야. 가서 일본 경찰 돌려차기 한번 하고 죽었겠지. 그래서 남한 대토벌 호남이 비급해서가 아니니까 정말 비극이야. 이게 비극이야. 가장 투쟁적인 호남에서 이게 가장 적었다는 건 이미 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많이 수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17번. 무장투쟁은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나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바르게 고른 것은 그래서 자, 총독부와 만주 군벌 사이에서 독립군 탄압협정이 미스야 협정. 언제라고? 1925년. 외워야 돼. 1925년은 일단 제1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 이 공산당 세력이 커진다는 거 아니야. 이걸 밟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치안 유지법이야. 그 치안 유지법은 목적이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당시 독립운동 세력이 국내만 있는 게 아니지. 해외에도 있잖아. 근데 막말할게. 상하이나 하와이 있는 사람들 일본이 무서웠을까? 그거 몇 명 된다고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어디야? 만주지. 바로 북경이 있고 숫자도 많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야. 그래서 만주 쪽에 있는 독립군 어때요? 탄압해야 되겠지. 독립운동 세력을. 그게 뭐라고? 금방 나온 무슨 협정이야? 미스야 협정. 됐죠? 요 세트로 묶어놔야 돼. 세트로. 그리고 요 문화사 쪽으로 가면 이거 영향받은 게 K, A, P, F, 뭐 카프라는 게 있다고. 카프. 코리아 아티스트 프로레탈리아 프런트. 그래서 조선 예술가 무산자 동맹. 무산자 가장 핵심은 프로레탈리아 무산자 동맹이고. 또 하나 1925년에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거 무슨 부가 만들어지게 됐다? 신민부가 결성되게 됐지. 그래 참정신할 때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할 때 참정신할 때 신민부입니다. 여기는 누가 중심이야? 김좌진이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탄핵되고 이승만 탄핵되고 자 임정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탄핵되고 누가 2대 대통령 누구야?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하는 게 1925년이지.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 어때요? 개헌해서 몇 차 개헌? 2차 개헌을 하지. 임시정부가. 기억나지? 2차 개헌에서 뭐 하지?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를 하잖아. 그죠?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하지. 1927년에 뭐로 바뀌어? 집단 지도체제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1925년 여러분 생각보다 좀 중요한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 번쯤 정리를 해 두시면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조선혁명군. 자, 알아야 돼요. 조선혁명군 누구? 양세봉. 자, 중국 의용군. 한중연합작전을 써서 영릉과 흥정성 전 일본군. 자, 이거 뭐야? 1931년 만주사변 계기로 만다 한중연합작전. 1932년, 33년. 자, 일본군은 훈춘 사건을 일으키면서 만주 지역으로 대대적인 군사적 언제 1920년이니까 말이 안 되지. 1920년 10월이 정확히 말하면 김지섭은 동경 궁성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김지섭 누가? 의열단 김지섭 1924년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의열단 활동 중에 여기 가와 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나석주. 그래요. 가와 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의열단 활동 나석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원봉을 비롯한 약 20여 명이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 받았다. 요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청산리에서 대성이 어디? 이것도 1920년 10월이잖아. 안 되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기억나죠? 1926년. 내가 이거 뭐 할 때 설명했어? 신간에 민족 유일당 운동할 때 국내에서는 뭐라고요? 민족주의 계열이 타협과 비타협으로 갈라지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는 거. 해외에서는 뭐라고? 중국이 제1차 국공합작. 그게 영향받아서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총성회 안창호 같은 사람 중심돼서 그리고 만주 쪽에서 뭐 한다 그래서 이제 삼부의 통합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시대의 분위기였다. 그래서 이걸 민족유일당 운동, 다른 말로 민족협동전선운동.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8번 갑니다. 가는 인듀 코르스란 단어 하나로 끝나지. 뭐라고요? 카이로. 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 만약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동시총선가 불가능하다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도 선거자. 가능한 지역. 유엔 소총회. 그렇지. 48년 2월. 오, 아는 거 나왔어. 좋아. 기뻐.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원조를 목자로 그 원조 적절한 방안 연구한 남조선 미합중국 전부 북조선 용원 대표들이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게 뭘까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앞으로 설치될 거라고 하잖아. 모스크바 3상회 45년 12월. 한국의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 OX야. X,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지. 남북협상의 배경이 되었다. 배경된 거 맞지? 남북협상, 김구, 김규식이 어때요? 이제 안 되겠다. 남북협상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주둔한 미소사령부는 2주 이내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결정하였다. 맞대니까. 자, 다시. 모삼결정.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를 수립한다. 세 번째, 아무리 길어도 5년 이내에 무슨 통치? 신탁 통치한다. 최대 5년 이내에 신탁 통치한다. 네 번째가 이거야. 2주 안에 미소 사령부는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세 개만 알지 말고 네 개 알아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맞아요.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순서는 뭐야? 가가 맞아. 그 다음 뭐라고요? 나지. 정답은 니은과 디귿 2번입니다. 19번. 자, 개헌안의 공통점. 현대사에서는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헌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도 봐봐. 헌법이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되게 많단 말이죠. 왜냐면 대통령제가 지금 5년 단임제잖아. 5년 단임에 장점이 있어요. 독재를 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도 있지. 한 번만 대통령 선출되면 심판받지 않잖아, 이제. 심지어 트럼프조차도 어때, 봐봐. 그 또라이라고 우리가 욕하는 트럼프조차도 2번은 해야 되니까 지금 어때요? 업적을 내야 되지. 그래서 어때요? 정은이하고 둘이 어때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바마가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전략적 인내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먹튀를 생각한다. 이런 인간들이 있었잖아.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 봤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목소리가 있어요. 헌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제적 203명. 135.333. 13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라고요? 4.4 5입경이에요. 몇 년? 몇 년? 54년. 52년 부산정치파동. 야, 왜 52년은 부산정치파동이라고 할까? 임시수도가 부산이었으니까 그게 부산정치파동이야. 1차 개헌, 발췌 개헌. 다시. 자, 해보자. 안 쓸게. 말로만 할게.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1차 개헌 52년. 맞지? 1차 개헌 52년. 맞지? 발췌 개헌. 다른 말로 직선제 개헌이지. 2차 개헌 54년이지. 다른 말로 뭐야? 4.4 5입 개헌이지.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허정과도 내각에서 한다 그랬잖아. 뭘 바꾼다? 의원내각제, 양원제. 4차 개헌 61년 말에 장면 정부 안에서 뭐한다? 소급 입법하는 거. 됐죠? 이거 61년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년 말이란다. 60년 말. 61년 말이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권력 잡았는데 5차 기한 1962년 박정희가 재건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시절에 군정 일대 62년 12월에 5차 기한 하는 거야. 대통령제, 무슨 제? 직선제 4년, 그리고 2번 할 수 있는 거. 특징은 뭐야? 마지막 헌법 바꿀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다. 6차 기한 1969년에 뭐라고요? 삼선경. 6차 기한은 1969년에 삼선경. 박정희가 3번까지 할 수 있는 거. 7차 기한 1972년에 뭐야? 유신경. 8차 기한 1980년에 뭐라고요? 8차 기한. 대통령 여전히 간선제. 하지만 몇 년? 7년 단임제.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거. 마지막 9차 기한은 1987년. 무슨 선언? 6.29 선언을 계기로 9차 기한. 오늘날 헌법 9차 기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요. 뇌가 껌뻑껌뻑해야지. 지금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 뇌는 지금 자고 있지. 죽 먹고는 힘을 쓸 수가 없어. 너는 죽 먹은 게 뇌까지 가겠어. 에너지가. 어떻게 해? 수업 끝나고 치킨 먹어? 네. 치매? 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상상합시다. 치매. 자. 그리고 내일 쓰러지는 거 아니야? 병원 가는 거 아니야? 입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억은 4, 4, 5, 6개원이고 두 번째 보자고요. 일요일 통행금지 주기된 새벽에 여당 민주공화당을 비롯한 공화당이 여당일입니다. 야당은 농성주 등 국회 본회의장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서 한 50m 떨어져 있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고 이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6차 개헌, 3선 개헌이야. 공통점, 개헌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계엄령 선포되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계엄령 선포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완화시키는 부분적 개헌이다. 그렇잖아. 4, 4, 5 개헌은 뭐라고요? 당시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지. 이건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승만만 한 사람을 위한 헌법이고 니은은 뭐라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지. 3번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니은 맞아요. 민심의 위반을 초래하여 정권교체에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아니요. 2번 다 어때요? 정권교체는 다 실패합니다. 민심 위반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권교체는 다 실패하죠. 여당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진하였다. 그렇죠. 맞아. 이미 과반수를 다 넘은 거지. 심지어 니은 때는 3분의 2까지 넘었는걸. 정답은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직전 국회의원 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가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게 연결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자, 중요합니다. 1992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몇 대죠? 14대. 되게 쉽다니까. 누굴 기준으로 잡으면 돼? 박정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니까. 박정희가 5.16으로 권력 잡았다면서. 5.16. 그래서 5대 대통령이 취임한다니까. 5대 대통령. 헌법 개정도 5차 기원이잖아. 박정희는 5래니까 5를 되게 좋아해. 자, 5.16 쿠데타, 5차 기원, 5대 대통령 취임하는 거야. 그래서 몇 번 한다? 5번 할 거야. 놀랍지 않니? 야, 이걸 발견한 내가 더 놀라워. 다시. 자, 박정희는 5래니까. 자, 5.16 쿠데타. 그래서 뭐라고요? 5차 기원 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5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5번 합니다. 그래서 봐봐. 5, 6, 7, 8, 9. 5번 한다. 근데 5, 6, 7, 3번은 3공화국이야. 근데 7, 5, 6, 7, 3번은 3공화국이고 8과 9는 뭐야? 유신이야. 그래서 72년에 한 번, 78년에 한 번. 유신은 6년마다 못 뽑거든. 4년 만에 한 번 더 귀찮다고. 자, 그 다음에 때 국가 5, 6, 7, 8, 9 했잖아. 10은 누굴까? 최규화야. 허수아비 최규화.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가 끝나는 거야, 딱. 80년대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야. 전두환이가 11대 한 번 하고 헌법 바꿔서 또 한 번 하잖아. 12대. 두 번에. 전두환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11대, 12대. 그 다음에 이제 13대가 누구야? 노태우. 그 다음에 14대가 김영삼. 15대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오해입니다. 이명박. 18대가
지금 감옥 가 계신 그분이지. 박근혜. 19대가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고 20대는 누굴까? 임정원?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그냥 다 청와대로 특채야. 공부 안 해도 돼.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뭐 이런 걸 내가 다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거 하는 거 별로 없어. 되게 좋아. 뭐 하는 건 줄 알아, 주로? 주로 지방에서 막 와서 시장 군수들 와서 우리 시 예산 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너 앉아서 그냥 갑질하고 있으면 돼. 어깨가 아프네 뭐 이러고 갑질하고 있으면 돼. 모든 게 다 해결돼. 할만하겠지. 자, YS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출마하게 되었다. 뒤를 이어 야당 출신의 누구야? DJ. 중요한 게 뭐야? 야당 출신이야. 그러면 김영삼 가는 무슨 당 출신이야? 여당이지. 그게 여당이 이름이 뭐야? 민주자유당 뭐야? 민자당이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민자당은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 3당 합당으로 1990년에. 그래서 알면 좋은 거야. 중요한 건 DJ는 김대중은 야당 출신이야. 이게 왜 중요해? 최초의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근데 이제 앞정부가 똥을 너무 크게 싸놓은 거 같잖아. 그게 뭐야? IMF잖아.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데 초우선 과제. 알아야 돼. 그래서 외환위기 극복. 이게 뭐야? IMF 극복이잖아. 자, 언제 극복한지 알아야 돼. 정확하게 2001년 8월. 이것도 알아야 돼. 2001년 8월. 자,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억나니? 민간에서 했던 게 뭐라고? 금모으기 운동에서 했지.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다 모인 게 뭐야? 노사정위원회라는 거야. 1998년에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여서 지혜를 맞대보자. 이게 노사정위원회거든요. 그런 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업, 공직자 재산 등록. 자, 이거 김영삼이 잘한 게 많다니까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떼돈 벌 수 있잖아. 생각을 해봐. 내가 건설교통부 장관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도로가 날지, 어디에 역이 생길지 계획을 다 미리 알 수 있잖아. 좋겠지.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는 게 아니야. 돈만 있으면 돼. 실탄만 있으면 돼. 미리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 가서 어때? 땅 사놓으면 되잖아. 많이 안 사도 돼. 알받기만 해도 돼. 알받기 뭔지 알지? 막 대규모 개발 예정하는데 요만큼만 내가 땅을 사가지고 있어도 돼. 그럼 어때? 요만큼이 안 팔면 이 전체 개발 계획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걸 시가보다 훨씬 어때요? 비싸게 팔 수 있거든. 눈 커지는 거 봐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산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도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 저기 가면 주모 국회의원이거든. 그 양반은 땅을 샀는데 20몇 군데 땅을 샀는데 자기가 땅을 산 하필 거기로 도로가 다 났어. 정말 놀랍지 않니? 희한해. 그 사람이 땅을 사면 거기 도로가 나. 땅을 사면 도로가 나고. 한두 번이 아니고 우연히 20번이 넘게 겹쳐. 부러워서 한 얘기지. 그런 거 하고 나면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개육을 먹게 되고 이제 부적격 사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금융실명 개혁이 너무 중요하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너무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전면 실시. 전면 실시는 뭐라 했어? 부분 실시는 누가 했어? 노태우. 전면 실시는 김영삼이야. 차이점. 부분 실시는 지방의회는 구성했어. 지방의회는 구성했어. 서울시 의회는 있어. 하지만 서울시장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었어. 장관이, 내무장관이 임명하는 거였거든, 그때. 이제는 뭐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우리가 뽑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1995년부터. 이게 지방자치 전면 실시야. 의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장까지 뽑게 되는 거. 가 여소야대 정부를 극복해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가정 김영삼 정부가 3당 합당한 거 아니지? 3당 합당은 누가 한 거야? 1990년이니까 노태우 정부. 나 대북화해 협력 정책 결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했다. 그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몇 년? 2000년. 무슨 선언? 6.15 선언. 나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자, 청문회 개최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아니요. 청문회하고요. 구속하고 달라요.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잖아. 그럼 국회가 어떻게 해야 돼? 야당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문제 마음 먹고 출제 머리깨 넣으면 틀린다니까. 언니는 알고 있는데 약간 잘 모르는 게 있어.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 자, 봐봐. 1987 대선에서 민주정의당, 말도 안 되는 민정당 후보 태우가 당선됐잖아. 36%로. 하지만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요게 누구냐면 요게 DJ고 요게 YS고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말도 안 되는 당을 만들어서 나온 사람이 JP였어. 자, 이 사람이 27이고 이게 28이고 얘가 8로 얘가 당선됐단 말이야. 그런데 1988 총선거에서 4월 달에 얘가 125석이고 얘가 70석, 얘가 59석, 얘가 35석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당이 훨씬 더 어떻게 한다고요? 찌그러들었고 야당이 엄청 커지는 이게 뭐야? 여소야대가 된 거지.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이렇게 됐다고. 국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제1야당이 김대중 아니야. 이 사람 뭐 해야 될까? 광주의 진실을 알아서 원혼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광주 청문회. 그 다음에 5.5공화국 비리 청문회. 요거 누구 때 한 거라고요? 노태우 정부 때 한 거라고. 이때 부산에서 김영삼의 추천으로 키 작고 못생긴 변호사 한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증인들을 몰아붙이면서 스타가 됐다고. 그게 바로 노무현이라고. 그러니까 노무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뭐 때문이야? 청문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청문회는 노태우 정부 때 청문회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 노태우 돌아버리겠지. 정치하기 힘들겠지. 대통령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김영삼을 꼬드긴 거지. 형님요, 저는 임기가 5년밖에 안 됩니다. 형님이 이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때 나온 게 뭐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아니야. 같은 경상도 이래가지고 꼬드겨서 가고. 그럼 충청도를 왜 갔냐? 형님요, 우리 같은 군인 아닙니까? 뭐 이래가지고 같이 꼬드겨 간 거야. 그래서 전라도 왕따신 거 이게 1990년에 3당 합당이고 이게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탄생한 거지. 그 민자당 후보로 김영삼이 대통령 당선되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은 끝까지 야당으로 있다가 정권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여야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맞고요. 리을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유도한 건 4번이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다 맞추셨으면 제가 오늘 치맥 쏩니다. 한 명이라도 다 맞추면. 바로 쏩니다. 네. 교촌치킨 쏩니다. 거짓말이라도 해봐. 뭐야. 자, 촬영해주세요. 뒤통수 찍어서. 예. 전국에 수배령 내려주세요. 정말로 다 맞으면 제가 한번 쏠려고 했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 합쳐서 100점 하면 안 돼요? 4명 합해서 100점이요? 좋은데? 좋은데요. 4명 합해서 400점 되시면 제가 그게 더 힘든 거 아닐까요? 4명 합해서 400점 제일 힘들지 않나? 한 명이라도 100점 맞는 게 쉽지. 4명 합해서 400점은 4명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할래요? 아니죠? 한 명이라도 100점 맞으면서 이미 쏘는 걸로 오늘 계약을 하는 걸로 촬영했으니까 편집해 주세요. 고생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8회 봅시다. 혹시 모르잖아. 8회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